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스칼 7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삼각형 ABC의 세네각 ABC가 주어졌고 지금 사인들의 B를 알려줬어. 근데 여기서 사인 B 플러스 C는 우리가 세 각의 합이 180도, 즉 파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바꿔주면 얘는 지금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A 대, 여기도 C 플러스 A는 지금 파이 마이너스 B라고 바꿀 수 있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사인 B가 되니까 사인 B 대, 그리고 여기도 사인에 지금 파이 마이너스 C가 되기 때문에 사인 C의 비율이 2대 3대 4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인의 B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비와 동일하댔으니 A 대 B 대 C가 2대 3대 4다 라는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사식 코사인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쓰려다 보니 삼각형을 한번 대충 그려봤었을 때 그냥 A, B, C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2K, 그리고 B랑 마주보는 변을 3K, 그리고 C랑 마주보는 변을 4K라 지칭을 한다면 그때 코사인 A를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코사인 A는 2 곱하기 4K 곱하기 3K 분의 16K 제곱 더하기 9K 제곱에서 마이너스 4K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2 곱하기 4 곱하기 3의 K 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고, 분자 계산하면 25K제에서 빠지니까 21K 제곱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K 제곱 약분이 되었고, 거기 상태에서 지금 3 얘랑 약분해서 7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코사인 A가 최종 계산한 게 8분의 7이요, 이렇게 나왔을 거고, 최종 구하라는 40 코사인 A의 값은, 그럼 40 곱하기 8분의 7을 하셔서 답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약분을 해서 7로 35요, 이렇게. 그럼 이 답은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루트 3, 각 B가 45도, C가 60도인 삼각형 ABC에서, 그럼 이렇게 지금 삼각형 ABC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특수각들로 주어졌으니까 나는 지금 이 A에서 수선을 내려서 표현을 하면, 지금 AB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눠준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도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그 60도라는 내용을 이용하면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루트 2분의 2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AC와 CD의 길이가 같도록, 그럼 AC와 CD의 길이가 같댔으니까 여기에 길이, CD의 길이도 루트 2분의 2 이렇게 지금 잡혀주실 거고, 최종 ADC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ADC 여기 넓이인데 지금 밑변이 루트 2분의 2, 그럼 높이는 루트 2분의 루트 3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2분의 1의 밑변이 루트 2분의 2에 거기에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약분을 해서 최종 계산하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성분 AB, AD 1, BC 2, 그리고 각 A, 각 B가 90도를 만족하는 사다리꼴 ABCD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 ABCD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거기 변 AD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그럼 이때 AD 위의 점, 어떤 점 P에 대해서 PB와 PC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그리고서 그 둘을 곱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PB와 지금 PC 이 길이들을 표현해줘야 되고, 근데 이 길이를 난 모르니까 XY라고 쓰면, 그럼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이때 이 XY를 갖고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뭔가라고 했더니, 지금 삼각형 PBC의 넓이를 구하는 식에서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넓이 구하는 식을 쓰다면 XY라는 식이 보이겠지. 즉 2분의 1 XY의 사인 세타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이 넓이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 P점은요 AD 위를 움직이는데 이 AD와 CB가 지금 평행한 상황이고, 그럼 이때 높이가 1로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에 거기에 곱하기 높이 1이라고 갖다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2분의 1 사라지고 결국 XY가 사인 세타분의 2입니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최종 이거의 최대와 최소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의 최대 치수를 구하려면 변하는 변수인 사인 세타의 범위를 갖고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그 사인 세타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현하다 보니 이 세타가 이 각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P점이 얘를 움직이니까 A에 있었을 때 이때 이 세타가 가장 작을 거고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얘가 루트 5로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그때 그 각이 가장 커지는 건 P점이 D에 있었을 때 이때 여기가 가장 길어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돼 있었으니 여기는 지금 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2니까 여기도 루트 2로서 이거 지금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되겠구나. 그럼 사인 세타가 90도였을 때 세타가 90도였을 때니까 이 값은 1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 범위 찾았으니까 얘를 찾아주면 되니 사인 세타 분의 1은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를 곱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2고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주니까 루트 5 그리고 여기다 2를 곱해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려는 최대값이 루트 5고 최소값이 2구나. 그럼 이 둘을 곱해 주셔서 답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곱은 2루트 5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을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꼭지점이 그 대변을 1대2로 내분한 점이 되도록 접었을 때 그때 접힌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꼭지점이 접혀진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가 목적이지. 그럼 접힌 도형의 특징에 의해서 지금 이 정삼각형인 60도의 각이 여기 60도로 변할 거고 그럼 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변과 끼임각을 이용할 거라 여기 길이를 x 그리고 이 길이를 y라 둬서 이 xy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접힌 도형의 특징을 한 번 더 쓰면 이 길이가 x니까 여기 접혀져 있던 이 길이가 x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6에서 여기는 빠진 x가 되겠구나. 그럼 이 하얀색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면 x제곱이 지금 4 더하기 6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6 마이너스 x에 거기에 지금 코사인 60도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코사인 60도의 계산한 값은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계산해주면 좌변은 x제곱 그대로 우변은 4 더하기 36 마이너스 12x 플러스 x제곱에 그리고 2분의 1 약분을 해주니까 여기 상황에서 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2x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때 x제곱 0이 되어서 사라질 거고 10x가 지금 28이다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럼 x값이 지금 5분의 7이요 아니 5분의 14요 라고 계산한 값이 나오겠구나. 그럼 x가 5분의 14라는 걸 찾아냈고 그럼 그 5분의 14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여기는 5분의 16이요 이렇게 알아냈는데 그럼 나머지 y값을 구하기 위해서도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이라는 파트를 배웠던 걸 생각하면 이 각이 A도 근데 여기가 60도니까 나머지 여기 각이 A도고 여기가 60도라서 얘랑은 닮은 도형이 되겠구나. 그럼 대응변의 길이 비로 갖다 쓰면 5분의 16과 대응하는 변은 4. 그래서 5분의 16대 4가. 그럼 5분의 14와 대응하는 변이 y니까 5분의 14대 y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내항 곱해준 게 5분의 56이 되는 거고 외항은 5분의 16y가 되었고 그럼 이때 y값은 16분의 56으로서 8로 약분을 해주시니 2분의 7이요. 그래서 y값이 2분의 7이라는 것도 찾아줬습니다. 그럼 결국 얘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두 변과 끼임각으로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4 거기에 곱하기 2분의 7 거기에 곱하기 사인 60도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지.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 이제 계산을 마무리 지으면 2랑 약분해서 7 이렇게 남을 거고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분모는 20 분자는 49
루트 3이라고 쓰여지면 되는 거네. 그럼 그 답은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원기둥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기둥을 수평으로 놓았었을 때 수면과 옆면이 이루는 현에 대한 중심각을 3분의 2파이라 하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얘기하죠. 여기 상태에서 이 각이 3분의 2파이래요. 그랬을 때 원기둥을 세웠을 때 수면의 높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초등학교 개념으로서 얘랑 얘랑은 지금 부피가 같구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이때 이 좌측에 있던 얘 부피를 구하려다 보니 기둥으로 생각해서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밑넓이부터 먼저 구할 생각을 하시겠지. 그럼 이때 이 밑면을 다시 여기다 그림을 크게 그리면 중심각이 3분의 2파이, 즉 12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활골이 밑넓이가 되었구나. 그럼 우리는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에서 거기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1이었으니까 전체 부채꼴 넓이는 지금 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도인 3분의 1이요. 마이너스. 그리고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수선을 내리면 여기 각도가 60도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여지겠지. 그럼 밑변의 최종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다시 2분의 1 이렇게가 밑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넓이에 곱하기 높이, 그럼 이 지금 기둥의 높이가 현재 2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부피가 오른쪽에서의 부피는요, 얘에서의 밑넓이는 그냥 결국적으로 반지름이 1짜리인 파이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파이, 거기에 곱하기 높이를 h라 둬서 h를 구하세요. 이렇게까지.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약분이 안 되니까 4분의 루트 3에 곱하기 2라고 돼 있는, 즉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파이 곱하기 h랑 같대요. 그럼 최종적으로 h는 양변을 파이로 나눠주면 되니 3분의 2에 마이너스 2파이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원하는 답은 5번에 있으니까 5번을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연못에서 연못가의 세 지점 A, B, C를 잡고 길이를 쟀더니 AB가 10, BC가 20, 그리고 여기가 15였대. 그때 이 연못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나는 지금 여기 길이가 10, 20, 15 라고 주어졌는데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사인 공식을 이용할 거고, 그럼 그때 한 각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해줬는데 이 각을 내가 모르니까 세 변의 길이를 주었을 땐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먼저 각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얘는 2 곱하기 10 곱하기 15분의 10의 제곱인 100 그리고 15의 제곱인 225 거기에 마이너스 20의 제곱인 400이라고 갖다 쓰면,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0 곱하기 15분의 둘이 더한 값은 325,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지금 75 이렇게 나오겠구나. 약분을 해주시면 5 약분을 해주시니까 여기는 지금 5 더 약분해주니까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근데 이걸 왜 구해준 거야? 나는 이거를 갖고서 사인을 구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갖다 그렸었을 때 길이 비율만 챙기면 4, 9, 1이니까 여기가 루트 15가 되는구나. 그럼 사인 값은 4분의 루트 15라고 바로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인 법칙, 즉 사인 세타 분의 그 세타와 마주보는 변 20, 얘가 우리는 2r과 동일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실 거고요. 거기서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였고 양변을 먼저 2로 나눠준 여기는 지금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랫값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루트 15분의 거기에 지금 40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최종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r제곱 파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5분의 40 곱하기 40
거기에 파이가 되는데 약분을 먼저 해주시면 여기는 5로 약분했을 때 8 이렇게 남겠구나. 그럼 얘는 결국 3분의 8, 4, 32니까 320 파이라는 답으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답은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길이들 갖고 관계식, 가식을 알려줬을 땐 저식을 인수분해해서 뭔가 ABC와의 관계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나는 저 가식을 먼저 건드릴 거야. 그럼 이 식을 건드렸었을 때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플러스 AP 제곱에 그리고 이때 여기 파트를 먼저 전개를 해놓을까?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C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BC 제곱 그리고 이것도 전개해서 좌변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 거기에 마이너스 AP 제곱은 0이라고 쓰여지겠구나.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플러스 A 제곱 B 마이너스 A 제곱 B는 사라지고 여기도 같이 사라지는 형태로서 얘를 인수분해하려다 보니 우리는 지금 두 개씩 항이 총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2개씩 묶어서 인수분해하려다 보니까 여기 식이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C제곱 묶었을 때 A 플러스 B 그럼 A 플러스 B가 공통이니까 A 플러스 B로 묶어주시면 그럼 이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이요 라고 정리가 되는 식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 곱해서 0이 돼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지금 0이 돼야 된다면 길이 조건에 성립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럼 결국 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게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근데 이 식을 보니까 지금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을 마이너스 C제곱을 우변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C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이때 여기를 순서를 바꿔서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라고 이렇게 갖다 쓸 건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나는 여기 상태에서 얘를 갖고 코사인 법칙, 즉 C제곱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갖다 써봤다고 생각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여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과 이 좌변에 있던 이 두 식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결국 2 곱하기 코사인 C가 1이 돼야 되는구나. 즉 코사인 C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단서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이 C의 각은 60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도출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가 조건에서 이끈 겁니다. 각 C가 60도요. 두 번째,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12파이래요. 그럼 우리는 외접원 넓이는 R제곱 파이가 12파이라는 거니까 파이 약분되면 아래 값은 2루트 3이요. 이렇게도 지금 알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지금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입니다. 이렇게 지금 먼저 이끌어냈고 그럼 당연히 각 C가 60도고 얘를 알았으면 우리는 이 C에 대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사인 C분의 거기에 마주보는 C가 지금 2R과 동일해요 라고 쓴다면 이 C의 길이는 2R인데 R이 2루트 3이었으니까 얘는 4루트 3 거기에 곱하기 사인 C인 사인 60도 그럼 사인 60도는 우리가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니 약분을 해서 C의 값이 지금 6입니다. 이렇게 해서 C가 6이라는 것도 찾았어요. 그리고 최종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어차피 외접원이 존재를 했고 거기서 C의 길이가 6 그럼 여기가 6이라고 했었을 때 그때 C에 대한 원주각은 60도로 일정하잖아. 그럼 그 원주각은 어디에 생겨도 상관이 없을 건데
그 넓이가 가장 크려면 결국은 얘가 가장 이 중심을 지나가는 꼭다리 여기에 C가 있었을 때 넓이가 가장 크겠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60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 이렇게 되시겠지. 하지만 여기 상황에서 얘가 60도면서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럼 결국 얘 최대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로 4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의 제곱인 36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를 계산해 준 건 9루트 3. 이게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넓이 값이구나.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를 각각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써줬어요. 그럼 이때 A에 대한 집합부터 보면 지금 AN이 원소인데 그 AN은 EN이라고 써있대. 그리고 N은 자연수만 들어간대요. 그럼 결국 A라는 자체는 이 N에 자연수가 들어간 것부터 쓰면 2의 배수인 2, 4, 6, 8, 10 이렇게 쭉쭉쭉 쓰여지는 거구나. 그럼 B라는 집합도 조건제시법을 쓰여있으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 BN이라는 건 3N 플러스 1이래. 그리고 N은 자연수부터 했으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1 들어갔었을 때 4, 2 들어갔을 땐 7, 3 들어갔었을 때는 지금 10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질문한 건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수열을 CN이라고 한대. 그럼 A 교집합 B를 확인하다 보니 4 그리고 1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 10 이렇게 갈 것인데 그런데 그 수열 자체가 우리는 지금 얘가 2의 배수였고 얘는 3의 배수에다가 1씩 커지는 거. 그럼 둘이 동시에 6씩 커지는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이 CN이라는 자체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6n의 첫째 항이 4니까 마이너스 2여 이렇게까지 일반항을 찾아줬고 근데 그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릿수가 되는 것을 물어봤어. 그러면 얘가 세 자릿수 10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물어봐라 라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6n이 102가 될 거고 그럼 n의 값은 6분의 102 그럼 102를 우리가 6으로 나눠주니 6일은 6 42 6, 7에 42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17 딱 17부터 100으로서 세 자릿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원하는 답은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12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S 8번째 항의 값이 이미의 다른 SN의 값보다 클 때 공차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말해주는 건 S 8번째 항의 값이 다른 7번째 항보다 커야 되고 9번째 합보다도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7번째에서 8번째 항까지 합을 한다라는 건 A8이 더해지는 거고 그리고 A8, S8에서 얘가 가려면 A9가 더해지면 되는데 얘는 값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양수였어야 되며 그리고 얘는 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음수가 더해지는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단서를 이끌 수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AN 일반항을 난 첫째 항만 알고 공차는 모르니까 112 플러스 n-1의 B라는 식으로 갖다 쓰면 여기서 8번째 항 112에 더하기 8에 n-1이라고 쓰여진 얘가 양수가 될 조건을 먼저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지금 8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지금 7D라고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7D가 양수가 되는 값을 찾아라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공차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는 거고 그럼 7D가 마이너스 112 그럼 D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112가 되고 그럼 112를 7로 대략 나눠봤었을 때 7일은 7 그럼 여기는 지금 42 그럼 7, 6에 42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리고 9번째
112 플러스 8D. 근데 그 값은 음수를 만족해줘야 된댔으니까 8D의 값이 마이너스 112보다 작으면 되고, 그럼 그때 그 D의 값은 또다시 112를 8로 나눠보시면 8, 1은 8, 32, 8, 4, 32.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4 이렇게 쓰여지겠죠. 결국 우리가 지금 원하는 공차의 범위가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14보다는 작은데 그 중에서 정수를 찾아라 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15밖에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원하는 답은 우리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표현한대요. 근데 여기서 다섯 번째 항과 15번째 항의 값이 같다를 만족을 했대. 그때 SN의 값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여기의 개념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기본 개념이 등차 수열이잖아요. 근데 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식을 쓰다 보면 그때 걔는 특징이 2차식이어야 되고 거기에 2차항의 개수는 우리가 공차를 2로 나눠준 2분의 D와 같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2차 함수로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단 조건 D가 0보다 작댔으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S5의 값, 다섯 번째 항 값과 15번째 항의 값이 같았대. 근데 우리가 2차 함수 공부를 하다 보면 얘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 이 축이었을 때가 가장 큰 값을 갖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섯 번째와 15번째의 딱 중간 값인 10번째, 즉 S10이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한 자리 자연수 ABC에 대하여 지금 이 순환수수로 표현되어 있대. 그럼 얘는 분수로 바꿔주면 9분의 A 그리고 0.0B 땡은 90분의 B 그리고 0.00C 땡은 지금 900분의 C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순서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우리가 숫자 표현을 해줬을 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에선 등비중앙이라는 걸 갖다 쓰면 되니 그럼 등비중앙은 가운데 있는 수를 제곱한 8100분의 B 제곱이 양 끝에 있는 둘을 곱해준 거랑 똑같구나. 그래서 여기도 지금 8100분의 AC요 이렇게 쓰여진 거랑 같으니 즉 B제곱은 AC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라. 이때 이걸 만족하는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단 ABC의 크기 비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자리 자연수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B의 기준을 잡아서 B가 그래도 두 번째로 큰 수니까 1은 안 되겠지. 그래서 B가 2였었을 때부터 생각을 하면 그럼 여기를 계산한 값은 4고 그럼 얘를 만족할 수 있는 건 곱해서 4가 되는데 2만 아니면 되니까 1,4라는 순서쌍 하나가 나올 수 있겠구나. 두 번째, B가 3이었다면 그럼 B제곱의 값은 9가 되는 거고 그럼 곱해서 지금 9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1,9거나 아니면 3,3이어야 되는데 1,9는 성립할 수 있겠죠. 근데 3,3은 값이 같아 버리니까 얘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워. 그럼 그 다음 B가 4였었을 때 그럼 얘는 곱해서 지금 16이 나오는 숫자를 찾으세요. 그럼 1과 16은 제외. 그럼 2와 8 가능하겠죠. 그리고 4, 4는 여기랑 같으니까 걔도 안 되겠구나. 그 다음 B가 5였었을 때는요. 그럼 얘를 곱해준 값은 25. 그럼 곱해서 25가 나오는 건 1, 25 안 되고 그리고 5, 5도 안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건 없겠습니다. 그리고 B가 6이었었을 때는 얘는 36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1, 36 안 되고 28 안 되고 32 안 되고 4, 9 되겠구나. 그래서 4와 9 얘 되고
그리고 B가 7이었었을 때 그럼 얘는 지금 49인데 49가 만족하는 거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탈락. 그리고 B가 8이었었을 때까지만 해보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지금 64인데 64, 4 곱하기 16 안 되고 그리고 8 곱하기 8이니까 이건 똑같아서 안 되고 그럼 결국 되는 건 없구나.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건 하나, 둘, 셋, 4개의 순서쌍만 만족하니까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우는요 매월 초에 10만 원씩 월이율 0.3%의 복리로 24개월 동안 적립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석이는요, 매월 똑같은 초에 20만 원씩 월이율 0.3%의 복리로 12개월 동안만 적립을 합니다. 이때 지우가 넣은 금액은 민석이가 넣은 금액의 몇 배인가? 라고 질문했어. 그럼 제일 마지막 문장만 보면 지우의 금액이 민석이의 곱하기 몇 이거를 구하라 라는 거겠지. 그럼 지금부터 우린 지우 금액이랑 민석이 금액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우에 대한 금액을 달력으로 먼저 표현을 하다 보니 1월 초에 10만 원을 적금을 했고 그럼 이때 24개월을 지원됐으니까 그럼 이때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03에 대해서 0.03, 1.003이겠죠? 1.003에 대해서 그거에 지금 이자가 24번이 붙어요. 이렇게까지 갖다 쓰여질 거고. 그럼 그 다음 2월 초에 또 10만 원을 집어넣었을 때 10만 원에 1.003에 23번의 이자가 붙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우의 최종적인 금액이 제일 마지막 24년 초에 24개월 초에 10만 원을 집어넣으면 그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번만 붙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럼 지우의 최종적인 금액은 이 금액들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합해준 값이 되는 거니 공비는 1.003 거기에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0에 1.003에 거기에 1.003의 항의 개수가 24개니까 24제곱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쓰여지는 이게 지우 금액. 그럼 두 번째 민석이 금액은요. 똑같은 초에 집어넣었으니까 1초에 집어넣었는데 그때는 20만 원. 근데 얘는 12개월 집어넣었으니까 12월 말에 돈을 찾으셔야 되고 그럼 그 2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똑같이 1.003에 이때 이자는 12번만 붙으면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그럼 여기에 또 2월 초에 20만 원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20에 1.003에 이자가 11번 이렇게 붙겠구나. 그럼 12월 초에 20만 원 집어넣었을 때 이자를 한 번 받으면 되겠구나. 그럼 민석이의 금액은 공비가 1.003에 마이너스 1에 지금 초기는 20에 1.003 그리고 1.003의 항의 개수가 12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때 최종적인 질문은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같아질 때 여기에 몇 배냐라고 질문을 한 거겠네. 그럼 양변을 똑같이 나눠주면 얘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1.003의 10을 여기서 나눠주면 얘는 2가 되겠구나. 그럼 남은 식을 갖다 쓰면 이 위에 쪽은 1.003에 24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았고 오른쪽 식은 2 곱하기 1.003에 12제곱 마이너스 1 거기에 곱하기 네모 이렇게 남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써먹으라는 내용은 1.003의 12제곱은 1.04로 계산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요게 1.04가 들어가면 빠진 1이 빠진 0.004 거기에 곱하기 2니까 여기는 0.08 곱하기 네모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여기는 1.04의 제곱이니까 1.04를 제곱 그럼 4, 4, 16, 4, 1은 4
그리고 4, 4, 16. 그리고 4, 0, 1. 그럼 1, 0, 8, 1, 6인데 소수점 4칸이니까 1.0816. 거기서 1이 빠지니까 0.0816이 되겠어요.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이걸로 얘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최종 0.0816을 0.08로 나누세요. 그럼 소수점 2칸. 그럼 여기에 한 번 들어갔고 그 다음 0, 2번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최종적으로 1.0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번을 체크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계산한 값을 구하세요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개도 하고 여기도 전개를 해서 결국적으로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객관식에 있는 답들을 보니까 뭔가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계산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 시그마들을 원래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나열을 해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1부터 대입을 해서 10까지. 그럼 1 대입했을 때는 2의 세제곱 더하기 2 대입했을 때는 3의 세제곱 그리고 4의 세제곱 가서 점점점 해서 10이 들어간 11의 세제곱까지 먼저 갖다 써볼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뒤에 쪽에 있는 것도 나열을 해서 써볼 겁니다. 그럼 2부터 들어가니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3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 11이 들어간 10의 세제곱까지도 쓰여지겠구나.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2의 세제곱부터 여기가 딱 바로 전에 10의 세제곱까지가 2의 세제곱부터 10의 세제곱까지랑 같이 빠져서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 11의 세제곱이 남아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1과 거기에 더하기 1이라고 쓰여지니까 여기도 0이 되어서 최종 구하는 답은 11의 세제곱인 답을 4번으로 체크하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열 AN-1이라고 쓰여져 있는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0항까지의 합이 990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수열을 보니까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때 이 합은 등차 수열 합식으로 구하면 2분의 항의 개수가 100개 그리고 첫 항은 1이 들어갔을 텐데 1 들어가면 결국적으로 0이 되겠죠. 0 거기에 플러스 끝항은 100이 들어갔을 때겠죠. 그럼 100이 들어가니까 99A 얘가 끝항이 되는구나. 그걸 계산한 값이 990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를 계산하니까 2분의 지금 9900 A가 99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A는 990에 곱하기 9900분의 2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약분을 해주니까 여기는 지금 10이 남고 또 약분을 해주니까 최종 5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분의 1인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 n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알려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부터 똑같이 n번째까지 합의 bn의 값이 얘입니다를 만족할 때 결국 a9 곱하기 b9분의 1의 값을 구하라. 그럼 a9도 구하고 b9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 식을 갖고 보다 보니까 나는 지금 저기 n에 9를 대입하면 그 식은 첫째 항부터 더해져서 8번째 항을 지나 9번째 항까지 합한 게 9 곱하기 10이구나.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건데 여기에 내가 8을 대입을 해보면 첫째 항부터 가서 8번째 항까지 합이 8 곱하기 9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결국 9번째 항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었으니 이 두 식을 내가 여기서 빼주신다면 그럼 A9 9번째 항이 남는 거고 그럼 90에서 8, 9, 72를 빼준 얘는 18이구나. 이렇게 해서 9번째 항을 먼저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주겠지. 나는 9번째 항을 먼저 써보면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9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9를 대입한 거니까 10분의 9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리고 8을 대입했었을 때는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그럼 8을 대입한 지금 9분의 8 이렇게 될 거고, 둘이 또다시 빼주신다면 여기는 9번째 항을 구하는 식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10분의 9에 마이너스 9분의 8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약 통분을 해줘서 더하기 빼기를 해주니까 90분의 9, 9, 81에 마이너스 80이니까 여기는 90분의 1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 우리는 일단 A9 곱하기 B9를 먼저 구해주면 A9는 18이었고 B9는 90분의 1이었으니 얘를 약분을 해주니까 5분의 1이요. 그럼 그 답의 역수를 구하라가 최종적인 이의 답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번을 체크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수열 AN과 BN의 일반항을 각각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때 얘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우리는 시그마는요 수학에서 가로 안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명령어가 지금 J란 말이야. 그럼 J를 갖고 있는 얘는 지금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BK 얘는 상수 취급을 해서 꺼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식을 다시 갖다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라고 갖다 쓸 거고, 이 BK를 상수 취급해줬으니까 2의 K제곱 거기에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J는 1부터 10까지. 그럼 이때 AJ니까 2J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나는 이 시그마에서 계산할 때 여기가 1차 식은 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 합식으로 구하시면 2분의 지금 한개수가 10개 그리고 첫 항은 지금 1이죠. 끝항은 19가 되겠구나. 그럼 얘를 계산한 값은 100이라고 되니 그럼 다시 그 100은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꺼내주면 되니까 100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K제곱을 계산을 하여라. 그럼 두 번째 이때 얘 계산을 보니까 얘는 등비수열합이라서 지금 2 마이너스 1에 그리고 첫 항은 2고 공비 2의 한개수 5개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구나. 그럼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세요 라고 해준 거니까 나머지 계산하면 여기는 1, 그럼 2의 5제곱은 32에서 1이 빼지니까 31, 그럼 31 곱하기 2니까 62 곱하기 100이니까 6200이라고 해서 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서 y는 fx의 그래프와 일치한대요. 즉 fx라는 그래프 식을 우리는 루트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겠지. 이때 임의의 함수 hx에 대해서 hx는 fx 마이너스 루트 x로 정리를 한대. 그러면 이때 얘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라 정리를 해준 거고, 여기서 최종 얘의 극한을 얘의 값을 구하래. 그럼 시그마 n은 4부터 48까지 hn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요 라고 계산을 하는데, 우리 시그마에서의 계산은 나열해서 4부터 들어가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그리고 5가 들어가니까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7이 들어가면 루트 지금 6이 들어가니까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여기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사라지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사라지니까 앞에 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하나만 남았겠죠? 그럼 제일 끝에 것도 하나만 남을 거니 48이 들어간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이요 이렇게 지금 적혀지실 거고, 당연히 지금 다 사라지는 형태로서 표현되겠구나. 그럼 최종 남아있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4인 마이너스 2와 그리고 플러스 루트 49인 7이 남았으니까 7이요. 그럼 얘를 계산해 준 값은 지금 5가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릇 A, B에 밀가루가 각각 1kg씩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A 그릇에 1kg이 있고 그 다음에 B 그릇에도 1kg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 그릇 B에 담은 다음 그릇 B에 담긴 밀가루의 절반을 다시 그릇 A에 담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줬어. 근데 n회 시행 후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양을 지금 AN이라 표현을 해줬을 때 AN 플러스 1에 대한 점화식을 지금 찾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럼 나는 지금 처음 n번째 시행했었을 때 그때 A, B 거에는 현재 지금 AN만큼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B 거에는요 지금 얘랑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총량은 변하지 않죠. 그럼 총량이 2니까 B에는 지금 2에서 AN이 빠진 양만큼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번의 시행을 더 하시면 n 플러스 1번째 시행이 되니까 한 번의 시행이 여기에 4분의 1을 얘한테 담았대. 그럼 여기에는 지금 4분의 3 AN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럼 이 마이너스 AN에 거기에 지금 4분의 1만큼 들어간 값으로서 얘는 2 마이너스 4분의 3AN만큼 남았을 것인데 다시 이 양의 절반을 이쪽으로 다시 넣으래요. 그럼 4분의 3AN이 있었던 거에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 절반이니까 2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8분의 3AN만큼 들어간 양. 그럼 이 양이 결국 n 플러스 1번째 행동하는 거니까 AN 플러스 1과 동일해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8분의 6이라고 될 거고 그럼 결국 8분의 3 AN 더하기 1이라고 갖다 쓰여지겠구나. 그럼 그때 여기 상태에서 P값과 Q값을 각각 표현해주면 P가 8분의 3이고 지금 Q의 값이 1이 될 것인데 여기서 최종 P-Q를 구하세요라고 있으니까 P-Q의 값은 8분의 3에서 1을 빼준 8분의 5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5인 답으로서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이 이게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줬고 지금 n이 k였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식을 여기까지 지금 이게 얘랑 같다라고 써줬고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럼 그 식이 얘로 변해졌다니까 여기 위에다 먼저 갖다 쓰면 i는 1부터 지금 k 플러스 1까지 i 제곱에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i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던 식을 지금 나는 얘로 변해졌다는 식에서 보다 보니까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i는 1부터 k까지만 남아있어요. 그럼 당연히 k 플러스 1번째의 값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그럼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됐으니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식은 여기 i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이 식이 들어가는 거다.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가에 들어가는 식은 저 식을 전개했었을 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라고 쓰여지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식에서 문제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있는 식을 갖고서 표현하는 이 방법으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가식은 그대로 갖다 쓰여진댔으니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요 이렇게 갖다 쓰여지는데 이때 이 식을 더하기 위해서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공통이니까 얘로 묶어줬다면 당연히 k와 지금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를 더한 식을 갖다 쓰라는 거겠구나. 그럼 여기는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라고 쓰여지는 식인데 그 식을 우리는 인수분해한 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라고 쓰여지는 이 식이 나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식에서 지금 다시 k 플러스 1 곱하기 얘로 바뀌어졌다는 건 지금 여기가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은 최종 k 플러스 2의 팩토리얼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식이 k 플러스 2의 전체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는 가나다에 들어간 식을 정확하게 다 찾아줬고요. 그 답은 5번을 체크해
해주시면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B 플러스 C가 6이고 그리고 각 A가 150도입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를 만족할 때 그때 A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주어진 이 넓이의 가정은 당연히 BC와 끼어있는 각이 150도니까 두 변과 끼어있는 각으로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럼 2분의 1 BC에 거기에 지금 사인 150도. 그럼 사인 150도는 지금 사인 30도와 같으니 2분의 1인 거고, 그럼 결국 얘는 지금 4분의 1 BC인데, 그럼 이거가 최대가 된다는 건 결국은 BC가 최대일 때의 순간을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BC가 최대일 때의 순간을 물어보면서 이 B와 C는 길이니까 B도 양수, C도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B 플러스 C 얘가 이 루트 BC를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지. 근데 얘가 최대일 때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B랑 C랑 길이가 같다라고 도출해도 되겠죠. 그럼 그게 더한 게 6이랬으니까 각각 얘네가 3, 3으로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자. 그럼 결국 여기 지금 150도처럼 좀 더 그림을 그려보면 150도 거기 상태에서 A, B, C가 있었을 때 여기 길이 지금 3 그리고 여기 길이도 3인 상황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게 목적이입니다. 그럼 삼각형을 수선을 내렸었을 때 여기가 30도이니 그럼 얘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3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피타고라스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얘 길이가 한 변 길이를 A라고 했으니 A 제곱의 길이가 3 플러스 2분의 3루트 3의 제곱 거기에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럼 전개하니까 9 거기에 플러스 9루트 3 플러스 4분의 27 더하기 여기는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36이고 그럼 얘는 9가 되니까 최종 9 더하기 9인 18 더하기 9루트 3이요 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구나. 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에서부터 200K까지 자연수 중에서 K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을 지금 그것들을 총합해서 59,90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장에서 K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은 공차가 K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그럼 이때 일반항으로 내가 표현하다 보면 AN이 지금 공차가 K니까 KN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수들은 1부터 시작을 하겠지. 나머지가 1인 수들이니까. 그럼 1부터 시작하는 형태로서 그 다음 1 플러스 K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될 것이니, 아 그럼 결국 첫째 항이 1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합해줘야 된다면 결국 항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얘가 200K보다 작았었을 때까지라는 계산으로 들어가시면, 그럼 KN이 201K 거기에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쓸 수 있고, 그럼 N의 값이 201에 마이너스 K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는데, K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얘는 0. 몇몇 몇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최종 계산한 건 200점 얼마가 되니까 KN은 200까지 딱 들어가겠구나. 그럼 항의 개수가 200개니까 이제 합을 구하자. 그럼 등차수열 합식으로서 2분의 항의 개수 200개, 첫 항은 1이었고 끝 항은 200이 들어갔을 때니까 N 대신 200을 들어가면 199K 플러스 1, 199K 플러스 1이라고 쓰여지는 이 식이 되겠구나. 그럼 그 값이 59,900이 되세요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양변의 분자 분모를 2로 나눠주니까 100이 되는 거고,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사라지고, 그럼 얘는 즉
199K 플러스 2가 599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199K는 597이 되면 되고, 그럼 이걸 성립하는 K 값은 3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첫 장이 7이며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이래요. 그럼 벌써 AN, 등비수열 일반항을 나는 7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A1, A2 해서 A10까지 다 곱해준 결과물을 정리를 하래요. 그럼 A1은 지금 7이고, 두 번째 A2는 7 곱하기 2, A3는 7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쓰여지시겠지? 그럼 이때 얘는 지금 10번째니까 7 곱하기 2의 9제곱까지 되어 있는 이 식을 정리하라. 그럼 이때 나는 7이 총 10번 있을 거니까 7의 10제곱이 될 것이며, 거기에 곱하기 2의 거듭제곱을 계산하는데 이때는 지수끼리 더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1부터 9까지의 합은 우리가 45다라는 정도는 바로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7을 2의 10제곱 얘랑 동일하게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K 값은 45다라고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C를 x축의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 이동한 시킨 원을 CN이라 표현을 해줍니다. 그때 C와 CN의 공통현의 길이를 LN이라 표현을 해주고, 그러고서 이 A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공통현 길이를 구하는 생각을 할 건데, 이 공통현의 길이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에서 생각하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이 선에 대해서 얘를 지금 우리는 수직 2등분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푸는데, 이때 이 원은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얘 반지름 길이가 2이고 얘 반지름 길이도 2로서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지금 여기를 수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0에서부터 n분의 2까지를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에서 2등분 되니까 이 길이가 n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ln의 절반인 2분의 1 ln의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의해서 루트 4제곱 2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ln의 길이는 2 루트 4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일단 n, ln을 전체 제곱하래. 그럼 이때 n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n을 곱해주고, 이거 자체를 제곱해주니까 n, ln의 제곱은 4n 제곱에 4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겠네요. 그럼 이걸 전개하시면 16n 제곱 마이너스 4요 라고 표현될 거고, 그럼 이게 지금 분모로 들어가서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16n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얘를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근데 이때 이 식에서 우리는 분모 이 식이 인수분해로서 4n 플러스 2 그리고 4n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부분분수를 바꿔서 나열해서 문제 푸는 형태가 되었으니, 부분분수로 바꾸려면 얘에서 얘를 빼준 거, 그럼 4분의 1 그리고 4n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럼 그 식을 n은 1부터 20까지 나열을 해서 갖다 쓰자. 그럼 4분의 1은 앞에다 먼저 꺼내줘서 곱해 주실 거고요. 이제부터 1을 대입했었을 때 1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하면 6분의 1 더하기 2를 대입하니까 6분의 1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10분의 1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사라지니 앞에 쪽에 2분의 1 혼자만 남았다면 제일 마지막에도 20을 대입한 제일 마지막 항만 남으면 되겠죠. 그럼 20을 대입했을 때 80에서 2가 빠지니까 78분의 1
마이너스 20을 대입하니까 82분의 1이라고 지금 써질 거고, 그럼 이때 다 사라진 형태로서 최종 2분의 1 마이너스 82분의 1 그리고 그 앞에 4분의 1까지 있겠네요. 그럼 여기를 통분해서 계산해주니 82분의 80 여기는 지금 82가 되려면 41 거기서 마이너스 4 그리고 곱하기 4분의 여기는 1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지. 그럼 얘는 4분의 1 곱하기 82분의 40이 되는 거고, 약분을 해서 최종 우리가 원하는 답은 82분의 10이라고, 그럼 82분의 1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답을 약분을 해서 얘는 지금 41분의 5다 라고 최종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1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면 그리고 조건식으로 우리는 수열이 쓰여져 있어요. 그때 거기 상태에서 A 100의 값을 구하라는 것, 우리는 이 조건식에 맞춰서 하나씩 일일이 구해보셔고 그리고 규칙을 찾자라는 거겠지. 그럼 A1은 1이었는데 A2는 n 대신 1이 들어갔었을 때, 그럼 그때 A1의 값이 10보다 크냐 작냐? 그럼 10보다 작으니까 위에 거에다 대입을 해서 2를 더해준 3. 그러면 A3도 지금 10보다 작으니까 2를 더해서 5. 그리고 A4도 2를 더해서 7이고 A5도 2를 더해서 9. 그리고 A6도 2를 더해서 11 여기까지 가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시 6에서 우리는 1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7을 빼준 지금 A7은 4가 되겠구나. 그럼 다시 우리는 또 12랑 크거나 같을 때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2씩 더해준 6 그리고 A9는 8 그리고 A10은 10. 그러면 같으니까 우리는 다시 어디로 와야 돼? 여기서 7을 빼준 즉 A11은 3이 되겠구나. 근데 3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얘가 다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얘는 지금 A1을 제외한 나머지 9개가 반복이 될 것인데, 그럼 A 100번째를 물어봤다는 건 첫 번째 걸 제외한 나머지 99개를 9로 나눠준 11. 그럼 얘는 99로서 딱 나눠 떨어지니까 제일 마지막 번째 항이랑 똑같겠구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 번째 항인 10 얘를 답으로 갖다 적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A100은 10입니다. 이렇게 답을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7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